만약 한국과 북한이 마침내 통일을 이룬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지도에서 선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한반도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가능하다고만 여겨왔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오랜 시간 단절되었던 것들이 다시 이어지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지금부터 남북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며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매년 약 60조 원 이상을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의 상당 부분이 군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거죠. 북한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군사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눌 필요가 없어집니다.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이 사라지고 서해와 동해에서 군사적 충돌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국방비로 쓰던 그 많은 돈을 이제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야에 쓸 수 있을까요? 교육 예산을 늘려 학교를 더 좋게 만들고 아이들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 의료 서비스도 확충할 수 있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와 주택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수 있습니다. 매년 수십조 원이 국민의 실생활 향상에 투입된다면 우리 삶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특히 북한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더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의료, 교육,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어 남북한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그네사이트, 아연, 텅스텐, 금, 철, 티타늄, 흑염과 같은 지하 자원이 풍부하며 이 중 일부는 세계 10대 매장량을 자랑합니다. 특히 희토류 금속은 현대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자원인데 북한에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청정한 산과 강, 호수는 풍부한 수자원을 제공합니다. 반면 남한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입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 현대와 기아의 자동차, LG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인공지능, 오지통신 등의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한의 첨단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과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 필요한 희토류를 북한에서 채굴하고 남한의 기술로 가공하여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자원을 수입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북한의 풍부한 토지와 깨끗한 환경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수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도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는 기후변화 시대에 한반도가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서울에서 KTX를 타고 평양까지 단 1시간 만에 도착한 뒤 그곳에서 북한의 전통 요리를 맛보고 대동강변을 산책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금강산으로 향해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며칠 뒤에는 백두산 천지에 올라 감동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말이죠. 통일이 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남한 사람들에게는 꿈만 같았던 북한의 명소들이 모두 열리게 됩니다.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과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평양, 개성, 함흥, 원산 같은 도시들의 고유한 풍경과 문화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비무장지대 DMZ는 통일 이후 평화공원이나 생태보호구역으로 탈바꿈하여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70년 넘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된 이곳은 자연, 애호가들과 역사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여행자들의 필수 방문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남북을 잇는 철도가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런던이나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과 서울까지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문화와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관광산업의 발전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의 교류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여행하고 소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섬나라와 같습니다. 북쪽으로는 북한과의 분단으로 나머지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육로로는 어디로도 갈 수 없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류는 대부분 배를 이용해야 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가까운 나라로 물건을 보내는데도 비싼 비용과 긴 시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어떨까요?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서울, 평양, 신의주를 지나 중국으로 그리고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유럽까지 물건을 보내는데 지금처럼 배로 보내는 것보다 절반 가까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부품과 같이 빠른 배송이 중요한 고부가가치 제품들의 경우 철도를 통한 운송은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 러시아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 기회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부산항은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 되어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해운과 철도를 연결하는 복합 운송 체계가 구축되면 중국의 상하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항구들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물류비 절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라시아 철도망을 통해 한국의 문화, 상품, 기술이 더 쉽고 빠르게 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식과 같은 한류 문화가 철도를 따라 더 널리 전파될 것이고 이는 또 다른 형태의 문화적, 경제적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북한의 현재 인프라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전기 공급이 불안정하여 밤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어둠에 잠기고 도로와 철도는 노후화되어 있으며 통신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병원, 학교, 주택 등 기본적인 시설도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일이 되면 이러한 북한 지역의 인프라를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입니다. 전국적인 전력망 구축,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 오지 통신망 설치, 현대식 주택 및 빌딩 건설, 상하수도 정비, 병원과 학교 신축 등 수많은 건설 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 사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엄청난 일자리 창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부터 설계, 감리, 자재, 공급, 운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는 현재 남한에서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면서 소득이 늘어나고 현대적인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면 통일 비용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인프라 개발은 단순히 물리적 시설을 짓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북한 지역의 은행, 보험, 통신, 유통과 같은 서비스 산업도 함께 발전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일자리와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날 것입니다. 특히 IT, 핀테크, 녹색 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남북한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지역의 개발은 단기적으로는 건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전체의 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저출생과 고령화입니다. 아이를 낳는 가정이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의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금, 의료비 같은 노인 복지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데 이를 부담할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하지만 통일이 되면 북한의 약 2,500만 인구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북한은 남한보다 평균 연령이 낮고 젊은 인구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우리 경제에 젊고 활력 넘치는 노동력이 대거 유입되는 인구 보너스 효과가 생깁니다. 이 젊은 인력들은 단순히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새로운 소비자가 되어 국내 시장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내수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휴대폰, 가전제품, 자동차, 의류, 식품 등 거의 모든 산업이 새로운 소비자층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북한 주민들이 가진 독특한 기술과 경험도 남한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는 수학, 과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재능이 남한의 첨단 산업과 결합하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더욱이 합쳐진 인구 7,500만 명의 통일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성장 기반이 탄탄해지고 국제 무대에서의 발언권도 강화될 것입니다. 결국 통일은 우리가 현재 직면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지만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음악, 미술, 영화, 춤, 문학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서로 다른 특징을 발전시켜왔습니다. 남한의 문화는 개방적이고 현대적이며 세계 시장을 겨냥한 대중문화가 발달했습니다. K-팝, K-드라마, 영화, 웹툰 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반면 북한의 문화는 전통적인 요소가 많이 집단주의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고전적인 예술 형식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통음악, 무용, 그림, 자수와 같은 분야에서는 독특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가진 남과 북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점차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융합하면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적 결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전통적인 조선화 기법과 남한의 디지털 아트 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미술 작품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아름다운 민요와 남한의 현대적인 음악 제작 기술이 만나 세계 음악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집단 퍼포먼스에 남한의 K-팝 안무를 접목한 새로운 공연 예술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동안 남한에서 다루지 못했던 북한의 이야기, 북한에서 금기시되었던 주제들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고 전 세계 관객들에게도 신선한 콘텐츠로 다가갈 것입니다. 이렇게 남북한 문화의 융합은 단순히 두 문화의 더하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한반도 스타일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K-팝의 성공을 뛰어넘는 더 크고 지속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은 단순히 땅과 제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이 갑자기 하나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말투, 생활 방식, 사고방식, 가치관 등으로 인해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 한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바로 통일교육과 평화시민의식 교육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남북한의 역사와 문화를 균형 있게 배우고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의미를 이해하는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이 함께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는 자세도 기를 수 있습니다. 성인들을 위해서는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통합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입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일하고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심리상담, 문화체험, 언어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되어 사회통합을 돕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남북한 주민의 통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평화, 인권, 다양성, 포용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분단과 대립의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을 이룬 경험은 한국 사회를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특히 통일 이후 태어나고 자라나는 통일 세대는 과거의 분단, 갈등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시각과 가치관을 가진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분단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항상 북한과의 갈등, 핵위협, 군사적 긴장 등으로 인해 안보 이슈가 주목받았죠. 하지만 통일이 되면 이러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반도가 평화롭게 통일을 이룬 모습은 세계에 큰 감동과 희망을 줄 것입니다. 오랜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평화적 통합을 이룬 사례는 현재 분쟁 중인 다른 지역들에게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모델은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 여러 분쟁 지역에서 연구되고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통일 한국은 인구 7,500만 명, GDP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G7 주요 7개국에 진입할 수 있는 수준이며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크게 강화될 것을 의미합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나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통일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더 이상 갈등의 축이 아닌 협력의 중심이 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통일 한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의 중심지, 동북아 경제협력의 허브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북한 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는 개발도상국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남한의 K-팝, 드라마, 영화와 북한의 전통 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한류 문화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서 한국의 문화적 매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은 한반도를 단순한 지역 강국에서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국가로서 통일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입니다. 통일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제적 이익, 국제적 위상 상승?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마도 오랫동안 나뉘어 살았던 한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5,000년 동안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가 단 70여 년의 분단으로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살아야 했던 비극적 역사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이상 가족들이 마침내 서로를 만나고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감동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약 1천만 명의 이상 가족이 생겨났고 그중 많은 분들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수많은 가족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만남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일은 남과 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줄 것입니다. 더 이상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인해 서로를 경계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은 우리 문화와 역사의 온전한 보존과 계승을 가능하게 합니다. 북한에 있는 고구려, 고려 시대의 역사 유적지들과 남한의 백제, 신라, 조선의 문화유산들이 하나로 이어져 우리 역사의 전체 모습을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평양의 고구려 고분벽화, 개성의 고려, 왕궁터, 함흥의 고려 유물들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은 또한 우리말과 글의 통일도 의미합니다. 지금은 남북한의 언어가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지만 통일이 되면 우리는 다시 같은 말과 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의 근간인 언어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자신감과 자존감을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화해와 통합을 이룬 경험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주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은 단순히 두 국가가 하나로 합쳐지는 정치적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단절되었던 민족의 혼과 정신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역사적, 문화적, 정서적 회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한반도의 기적은 이렇게 진정한 완성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북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10가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방비 축소와 사회복지 확대, 남북 자원과 기술의 결합, 세계적인 관광지로의 부상, 물류혁신과 유라시아 철도 연결, 대규모 일자리 창출, 인구 보너스 효과, 문화의 융합, 평화 시민의식 강화, 국제적 위상 상승, 그리고 민족 정체성 회복까지 통일은 정말 많은 변화와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며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치 체제의 통합, 경제적 격차 해소, 사회 문화적 이질감 극복 등 수많은 도전과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꿈꾸고 준비한다면 이러한 도전들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통일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혜택과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상해본 통일, 한국의 모습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평화와 화해의 문화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때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린 이 희망찬 상상이 언젠가 현실이 되는 날을 기대하며 평화로운 통일 한국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